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3월 부천시는 GS 컨소시엄과 영상단지 복합개발사업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로써 영상단지가 본격적인 개발 속도를 내게 됐는데요. 부천의 미래성장 산업을 이끈다는 측면에서 과연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상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선 어떤 콘텐츠 산업들이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 그리고 광내경 의원이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상동 영상단지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부천시가 정책 워크숍을 열었는데 부천시에서도 영상단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고려호텔에서 이제 정책 워크숍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AR, VR 가상 기술에 대한 동향과 그다음에 정책의 방향을 이제 공유하고 또 우리 부천형 이제 콘텐츠 기업 육성에 대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도 이제 고용이나 부가가치가 큰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고 싶겠죠.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아니면 바이오 산업을 유치하고 싶지만 이런 기업들은 넓은 토지가 필요하고 또 그리고 많은 인프라가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가 이제 약 20년 동안 투자한 만화, 영화, 뭐 애니메이션 이런 정도의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우리 부천의 인프라를 가지고 우리 부천에서 필요한 콘텐츠 산업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지원 근거도 좀 마련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시에서 이제 정책 토론을 했던 거고요. 또 이제 영상 문화 산업과 관련된 이런 콘텐츠 기업들은 넓은 토지가 필요 없고 또 젊은 인재들이 많이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된 이제 압축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영상문화 산업단지와 지원해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부천의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특정 기업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특정 기업들을 유치했다가 잘못되면 어떤 정체성이나 아니면은 그 방향성이 잘못돼 가지고 나쁜 신뢰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에 있던 우리 그 문화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콘텐츠 기업들이 이제 요즘에 나오는 이제 플랫폼에 얹어서 우리 부천만의 지향점을 찾아서 부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부천의 발전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책 워크숍을 연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예. 박정산 의원 그리고 광내경 의원 두 분 모두 영상단지 개발 초기부터 의회에서 계속 지켜봐 왔는데 그간 이 영상단지 개발 관련해서 콘텐츠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보십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정책 워크숍은 그러니까 문화산업 전략화 우리 부천시에서 문화산업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그 문화산업 전략과에서 주최를 한 것이고 네. 그 영상문화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도시전략과 부서가 다릅니다. 네. 근데 그 일단 문화산업 전략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부서예요. 근데 도시전략과는 도시계획이나 개발계획을 고민하는 부서이고 조금 다르네요.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영상문화단지를 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세세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적인 부분이 아닌 도시 개발과 관련된 도시 전략과에서는 아직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GS 컨소시엄이 사전에 그때 공모할 때 제출한 그 내용들이 전부입니다. 아직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아있지 못하고요. 지금은 네. 3월 24일 날 지난번에 협약한 그 단계이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세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GS가 제시하지 못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영상문화단지 어떤 콘텐츠가 들어갈 것이다 이런 부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계속 뭐 EBS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들을 통한 AR, VR 이런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약간의 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책 워크숍을 연 문화산업전략과에서 낸 그 콘텐츠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조금 다루시겠지만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게 지금 웹툰 융화센터가 내년에 준공을 하거든요. 그때 여기 담아진 이 내용들이 이 오늘 정책 워크숍에서 한 것인데 이것과 영상문화단지가 함께 좀 고민하는 도시전략가랑 문화산업전략가가 함께 고민을 하면 콘텐츠에 대한 개발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떤 목소리를 내서 GS 컨소시엄이 우리 시만의 그런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전 반대로 봅니다. 아직까지는 약간의 계획일 뿐이다. 구체적이지 못하다라는 네.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약 36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4조 1,900억 원을 투입한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제 그런 사업인데, 아까도 강래경 의원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영상문화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융복합 클러스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약 한 4개의 존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컨벤션 센터 존, 그 다음에 이제 복합 뉴 콘텐츠 컴플렉스 존, 그 다음에 드라마 랜드마크 타워 존, 뭐 주택기업 관련된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GS 컨소시엄에서 처음에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한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발표는 안 됐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트렌드는 2년 전에 이렇게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2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2년의 세월을 지켜보면 많은 그 변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언택트 시대에 그 우리가 영상 문화와 관련된 플랫폼 콘텐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 어렵서 빨리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기업들도 다시 세세히 짚어서 그와 관련된 기업들하고 그때의 콘텐츠가 지금에 맞는지, 아니면 그때에 관련된 여러 플랫폼들이 현재와 맞는지를 점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 영상문화단지라고 한다면 사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영화일 수도 있고 드라마일 수도 있고요. 고양이나 가까운 뭐 청라에도 영상단지가 들어서 계획에 나오고 있는데, 아직 GS 컨소시엄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부천시의 경우는 그럼 어떤 영상단지를 그리고 있는지요? 지금 이제 그 작년 이제 12월 달에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약안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때 승인이 돼서 이제 GS 컨소시엄 같은 경우가 그전에는 이제 우선 협상자 대상이었고, 그때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서 올해 이제 2021년 3월 25일 날 이제 실질적인 이제 협약식을 하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된 거죠. 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토지 매매 계약이 끝나야, 그러니까 토지 매매 계약은 오늘 12월에 있을 예정인데, 토지 매매 계약이 끝나고 6개월 안에 그동안 추진했던 기업들의 계약서를 시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계약서가 아직은 들어와 있지 않는 상태인데, GS 컨소시엄 내에는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들어오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토지 매매 계약이 끝났다고라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부터라도 그 양쪽의 이제 그 협상자들과 또 협상 대리인들끼리 그 기업들의 면면을 들춰내 가지고 다시 보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시대에 맞고 앞으로 발전할 시대에 맞는 그런 기업들로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주도적으로 그 주도권을 가지고 개발하는 쪽이 부천시인 건가요? GS 컨소시엄인가요? 지금 같이 현재로는 나가는 거겠지만. 이제 지금 현재로는 이제 GS 컨소시엄이 모든 기업의 유치나 앞으로 계획들을 이제 제안을 했고, 우리 시는 그 제안에 맞춰서 GS 컨소시엄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은 주도적으로 GS 컨소시엄이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는 그와 관련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우리 시의 비전에 맞는 기업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그와 변경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대응해서 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이 특화되어 있는 바로 부천입니다. 영상문화산업 육성책으로 영상문화단지의 그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지금까지 해온 역할이 있어요. 만화도 있었고요, 애니메이션도 있었고, 영화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만화가 처음에는 그냥 종이로만 보던 것이었고, 애니메이션이라는 그런 개념도 사실은 없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만화가 종이에서 웹툰으로 갔고요. 맞아요. 애니메이션이 이미 이제 거의 뭐 발전이 되었고요. 그리고 AR, VR 그런 것들이 영화로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부천시가 1차적인 그런 인프라는 많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만화하면 부천이라는 그런 도시 이미지가 있듯이 그렇죠. 지금 1단계, 2단계까지는 간 것 같은데,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그 고민 중에서 만화나 그 애니메이션을 더 이상 그걸 종이나 웹툰으로서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그 스토리텔링 돼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꾸며서
게임으로도 접목을 시키고 그것을 드라마로도 만들고 영화로도 만들면서 하나의 산업군으로 이 문화 산업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려는 그런 포부가 우리 시에 있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문화 산업이 더 이상 어떤 공간이나 이런 제약이 없도록 영상문화단지라는 게 어떤 특구를 좀 조성을 해서 영상문화단지 자체에서 이 모든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 시가 가장 갖고 있는 거는, 가장 제일 좋은 거는 우리에게는 문화인들이 있고 예술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재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디에 어떻게 재정을 투입해야 될 것인가, 그걸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들에 좀 있는 단계에서 그런 공간들까지 마련된다면 그게 영상문화단지죠. 네. 공간들까지 마련된다면 재정이나 인력이나, 그리고 인재나, 그러니까 인력보다는 인재가 맞겠죠. 인재와 재정과 장소, 이 3단계가 좀 고루 갖춰진다면 우리 시의 그런 시너지는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문화단지에 이 모든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 AR, VR이 그냥 말만이 아니라 진짜 이런 산업군으로 변화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AR, VR, MR, XR 되게 의학 용어처럼 요즘 어려운 이런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좀 발전이 돼서 그간의 어떤 그런 형식적인 문화가 아닌 산업군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인재랑 재정이랑 공간이라는 것들이 좀 삼박자가 좀 잘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입주 의사를 밝힌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요. 소니픽처스, EBS 등 28개 업체를 유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VR 관련 업체 등 또 몇몇 업체들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히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영상문화산업단지에는 이제 28개 기업이 이제 메인 기업인데, 그분들이 이제 주도적인 사업을 할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AR, VR 관련해서는 이제 소니 픽처스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니 픽처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그와 관련해서 지원하고 같이 협력하고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건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아직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소니 픽처스만이라도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준다 하면은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은 산업단지가 판교 테크노밸리를 모델로 꼽습니다. 아무래도 이 IT 분야 기업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영상단지 역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묶여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는 어떤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 항상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이제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그 다음 단계들, 산업과의 육성들, 그 AI나 VR이나 이런 VR이나 AR이나 이런 산업공간의 육성으로 하고,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서는 약간의 좀 플랫폼까지 연결해서 뭔가 네이버나 이런 데가 이미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 모든 시장들을 개척하는데 어떤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어요. 근데 그 강박관념을 좀 한 번은 되새겨 보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산업이 잘 육성되는 곳이라면 기업들이 우리 시에 서로 오겠다고 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든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기존에 잘 나가는 회사들이 우리 시에 다시 올까요? 이미 성남에 대형 게임 회사들이 다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쉽고 안타까운데, 그런 기업들을 안타깝다고 계속 그 기업들을 유치하는 거에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런 게임 회사는 작은 게임 회사가 어떻게 재정 지원을 받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정말 지금의 큰 거대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 기존에 있었던 회사들을 뺏어올 것이 아니라, 네. 그 회사들을 유치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생내는 기업들을 잘 키워서 우리 시에 존치시키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우리가 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유치라는 거를 조금 탈피하는 것도 새로운 시각을 좀 가져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요즘 현실과 가상이 결합한 이 메타버스가 화두입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가상세계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메타버스 등장으로 영상 문화 콘텐츠가 더 부각될 수밖에 없겠죠. 이 관련 기업들이 인큐베이팅할 그런 역량도 필요해 보입니다, 의원님. 네, 지금 우리 부천시가 영상문화산업단지 내에 1,300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LH와 함께 웹툰 융합센터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가 되면은 약 850세대의 이제 그 예술인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그 웹툰과 만화와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이제 종사자들이 살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창작 활동이나 기업 활동을 할 건데, 우리 시가 이제 그거 관련해서
거기서 이제 그런 기업들을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산업화로 연결하자는 이제 그런 취지인데 네네. 거기에서 이제 정책 토론과 관련해서 이제 메타버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아바타로 소통하는 디지털 세상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상의 공간에서 뭐 어떻게 보면 거기 자체에서도 영화도 보고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토론도 하고 경제 활동도 해가지고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이제 가상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BTS 공연에서도 안무를 보면 실제 아티스트가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지만 가상의 공간에서도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모든 기업들이 재화가 디지털화된 데가 유리할 것 같고 뭐 지금 같은 경우 몇 개 이제 플랫폼들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영상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시의회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례가 필요한 건가요? 그 이제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인데요. 그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이제 문화와 관련된 기업이나 이런 콘텐츠 기업들을 지원하려고 해도 겨우 이제 우리가 뭐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일부 지원하고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시가 이제 제도적 근거가 마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에게 지원하거나 기업을 선택하고 그 기업이 우리 부천에 뿌리 내리기 쉽다 해서 이제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 같은 개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시가 그냥 지원하고 어떤 그냥 서브 역할만 할 게 아니고 이런 기업 국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본과 경영을 분리해서 우리 부천시는 자본을 대고 능력이 투철한 기업은 기업을 경영을 해가지고 이 기업이 커지고 성장을 하게 되면 주식을 공개하고 거기서 우리 시 지불은 또 일반에게 매각해서 그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이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앞으로 개발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중요한데 상동 영상단지 개발을 두고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비도 처음에 제안 그 당시와는 달라졌을 테고 또 부지 매각 대금도 달라졌을 텐데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될런지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업비는 당초에 4조 한 1,900억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사업비가 당초에 나온 거에서 달라진 건 아니고요. 아마 매각 대금이 이제 약간의 이제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가 2019년 3월이었기 때문에 그때 GS 컨소시엄이 10만 평에 대해서 약 1조 3천억을 제시했거든요. 근데 지금 19년도, 20년도, 21년도 아마도 이 감정가를 올해 겨울에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쯤 되면 다시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의 현실화 여러 가지 정부의 지금 변화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매각 대금이 좀 우리는 많이 올랐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소폭 상승됐을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매각 대금의 차이가 좀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약간의 변경이 있을 뿐인 거지 실제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고 매각 대금에 약간의 소폭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이제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좀 기대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차별화를 갖춘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이 들어오는 게 참 좋겠죠. 부천시에서도 이 기업 유치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기업과 관련해서 이미 GS 컨소시엄이 하고 있고 우리 이제 며칠 전에도 정책 토론회 문화산업전력과에서도 기업을 유치하려고 대단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영상문화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메타버스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도 적극적으로 시가 노력을 해서 유치하게 되면 훨씬 시너지는 클 거라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계속 이 시간에도 이야기를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소위 먹튀 기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죠. 입주하겠다고 했다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건데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탈했을 경우에는 기업당 10억을 부과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10억. 그런데 네. 이제 지금 협박하는 단계에서는 바뀌었습니다. 하도 의회에서 그 10억 갖고 되겠냐? 그러면 다 먹튀하고 10억 내고 말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50억으로 바뀌었어요. 한 기업당. 우리가 EBS 외 28개 기업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5개가 안 들어온다고 하면 250억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부분도 저는 GS 컨소시엄이 이미 약속한 그 기업들이 먹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어떤 기업의 형태로 들어오는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되고 감독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거를 우리 시가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먹튀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 그 내용성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쯤이면 좀 구체적 기업의 윤곽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법률에 따라 평가나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국토부의 교통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우리가 한 10여일 정도면 아까 궁금해하셨던 토지 매각 대금 그리고 입주하는 기업들 그것들을 좀 알 수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쯤에는 네네네.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군요. 상동 영상단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